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22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천 잡음부터 막말 논란까지 선거 이슈가 각종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경제 전문가들도 대거 여의도 입성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책금융부 최욱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총선 관련 내용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정책통, 전략통, 경제통 이런 단어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정치인들을 부를 때 본인의 전문 분야 뒤에 이제 통이라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이제 경제통으로 불릴 만한 그런 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최근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경제를 잘 아는 정치인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통 하면 이제 경제 전문가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 경제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꽤 있겠죠? 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299명인데요.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경제 전문가들이 국회 문턱을 많이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때 경제 관료, 기업인, 경제학자 등을 이제 아우르는 경제통들이 이제 2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네.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제통 중에서도 정책 이해도가 높은 경제 관료 출신들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4년 전엔 고배를 마신 이 경제 전문가들이 다수 있었다라는 건데 올해 선거에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관측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21대 때보다는 경제통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경제 관료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관료라고 하면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재부는 거시경제부터 예산, 세제, 정책 조정까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각 정당에서도 영입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경제 관료들이 국회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분위기인가 봅니다. 그리고 정책 이해도가 높다는 것 외에도 이 정치권에서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을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건 제 좀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네. 정부 부처가 일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면 가장 무서운 존재는 국회입니다. 국정조사나 이제 대정부 질문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부 당국자들 상대로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을 자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평소에도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통은 좀 들어도 이 정치권하고 소통을 자주 한다는 게 좀 장점인가 보네요. 네. 우선 여당과는 정책 공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수시로 소통하는 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네네. 또 야당을 상대로는 정부가 수립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네. 대부분의 정책은 이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현재처럼 야당의 의석수가 많은 경우에는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다수 관료들은 정책뿐만 아니라 이 정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게 되고요. 네. 국회에 입성했을 때 아무래도 다른 직군에 있었던 분들보다는 적응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기존에 이제 배지를 달고 있는 다선 의원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 지난해까지 경제부총리로 고군분투를 했었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 달성에서 3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추 의원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까지 장처관급 자리만 4번을 거친 그런 스타 경제 관료인데요. 이번에 3선에 성공을 하게 되면 경제 관료 출신 중에서도 고창급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네,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아니죠. 네. 네, 의원이 벌써 3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 출신으로 3선을 노리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경북 김천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입니다. 송 의원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이제 정통 예산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재부 출신 중에서도 유독 예산실 출신들이 국회에 도전장을 많이 던지는데요. 송 의원은 그 중에서도 정치 경험이 가장 풍부한 그런 예산통 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선 의원들은 이제 들어봤고 이번 총선에 처음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도 많겠죠? 네, 기재부 관료 출신 중에서 제가 일일이 다 세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회 입성을 노리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 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집계한 바로는 총 7명입니다. 7명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가 예산 업무를 담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네. 먼저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김한섭 전 2차관이 강원 원주을에서 공천을 받았고요. 역시 기재부 2차관을 지냈던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은 경기 수원병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 예산실을 거쳐서 기조실장 등을 역임한 이종욱 전 조달청장은 경남 창원 진해에서 의원 배지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최근에 부산 북구을에서 공천이 확정된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과 서울 강남을에 나서는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 역시 예산실의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여당 쪽은 그렇고 야당 쪽에서는 누가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안도걸 전 2차관이 광주 동남구 을에서 출마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예산실에서 근무하다가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을 지냈던 조인철 후보도 광주 서구갑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예산실 출신들이 많은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조금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 예산을 내가 따오겠다 이런 구호들이 먹히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산실 근무 경력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예산을 따오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런 이유로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이나 예산실장 또는 예산실 근무 경력 등이 선거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재부 외에 다른 경제부처 출신 중에서는 누가 총선 후보로 나섰습니까? 네, 다른 부처 출신들도 물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경기 수원갑에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특이할 만한 점은 전 정권에서 차관급과 공공기관장을 지냈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장 출신답게 조세 전문가로서 활약이 기대되고 있고요. 네. 국회에서도 사실 조세 전문가는 귀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영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총선에 도전하는 경제 전문가들 명단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경제 관료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데 대해서 이게 외부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통, 그 중에서도 전문성이 높은 경제 관료들이 국회에 다수 입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보면 정치에 의해서 경제 정책이 휘둘리는 그런 사례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관료 출신들이 이런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반시장적이거나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으로 이렇게 좀 후보들이 쏠려 있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까? 네, 앵커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재부라는 특정 부처 출신이 대거 국회에 들어왔을 때 이제 특정 세력이 이제 세력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부 있는데요. 예전부터 기재부 출신들을 빗대서 모피아라고 좀 부정적인 표현도 있었고요. 네.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유명한 말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정 세력의 국회 장악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경제통들이 이제 주로 배치되는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인데요. 네. 이제 이번 기재위는 기재부 오비들의 모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